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 시각예술 하고 있는 박슬기라고 합니다. 기타 로로로 활동하고 있는 윤현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물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청년예술인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이요? 네, 서울 문화재. 올해 조금 뭔가가 이제 안산이랑 하게 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을 예산에 저희가 한 2천만 원 세워가지고 16채널이면 마이크 6개 뭐 박수 한번 치고 네. 안녕하세요. 안산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 프로젝트 동고동락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 하혜진입니다. 네, 저희 청년예술 프로젝트 동고동락은 청년들의 눈과 시선에서 좀 바라보고 기획하고 꾸려가는 문화예술 이야기가 담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희 동고동락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을 오늘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는데요. 저희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목적은 청년예술인분들의 의견, 고민, 현황 등을 모두 담아낸 문화예술 및 청년사업 방향성에 대한 담론화예요. 저희 동고동락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세 번째인데 작년에 제가 담당자였는데 작년에도 동고동락 결과공유회 때 그 좀 시각 공연 분야 청년 예술인 분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그들의 좀 고충도 얘기하시고 포부, 뭐 꿈, 희망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제가 사업 담당자로서 좀 편하고 되게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편적인 라운드 테이블에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작년에 결과 공유회 때처럼 좀 청년 예술인분들의 좀 진실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청년 예술인분들과 그리고 청년사업 관계자님께 주제 발표를 요청을 드려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테이블 첫 개최를 시작으로 이러한 판이 좀 자발적으로 형성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안산에서 활동하는 또는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예술인들 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예술가로서 이제 여기 나오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제가 안산에서 지금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고 있는 청년 시각예술가로서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를 좀 이렇게 픽한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중점을 맞춰서 현대 미술가로서 드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정작 안산에서 오랜 기간 거주는 하고 있는데 정작 작품 발표나 이런 것들은 서울이나 뭐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물론 여기서 프로젝트를 몇 번을 하기는 했었지만 뭐 꼭 개인적인 이유로 또 안산에 살고는 있지만 또 솔직히 꼭 안산에서 예술을 해야지 하고 여기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혼자 되짚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 제 발제문의 어떤 출발이 된 의문이었고요. 저는 그 예술가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모인 어떤 장소나 그런 곳들이 힙해지면 문화가 발전되고 그러면서 되게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뭐 홍대가 있었고 옛날부터 물레동, 뭐 을지로, 뭐 땡땡 강길 뭐 이런 것들이 거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문화 발전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안산이 시각예술가로서 봤을 때 경기창작센터도 있고 경기도 미술관도 있고 이름만 들어도 되게 굵직한 어떤 기관들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동료 작가들도 되게 좋은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하기에 되게 좋은 동네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어떤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약간 실망을 하는
그런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안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를 하는 어떤 청년 시각예술가가 그렇게 많은가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저는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나 지원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각예술 분야 지원금, 그러니까 생활예술 말고 전문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금 자체가 적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 그것보다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에 관해서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술 기반 지원 사업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기반 지원 사업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전부여도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발표, 짠 해가지고 뭔가 멋있게 막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고 물론 있어야 하지만 뭔가 좀 지켜봐주는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요. 그래서 안산문화재단에 코로나 관련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이 생겨난 걸 저 알고 있는데 대부분 코로나 극복이라는 주제에 되게 얽매여 있고,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가 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 그나마 지원금이 많다고 생각되는 전문예술 창작 지원이 있는데, 그거의 경우 시각예술가는 너무 적은 인원만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이 이제 진입하는 청년이 그거에 어떤 수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문턱이 높고 아예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 안산에 거주하고자 하는 혹은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체감할 수 있을 만한 혜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이나 아르코에서 하고 있는 예술 기반 지원 사업을 좀 따라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작 준비 지원이나 공간 지원, 연구 지원, 기록 지원, 수액닷컴 지원, 이런 사전 연구,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자리준비금 지원이 있고, 근데 이것들은 전부 어떤 발표가 아닌 준비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작품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기간, 그러니까 리서치하고 연구 발전하는 준비 기간,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비용이 필수적인데 이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당장 이 작가가 완성도 있는 어떤 작품으로 짠 하고 보여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안산에 내가 기반을 잡고 작업을 할 수 있게 지켜봐 주는구나 안산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청년 시각 예술가들은 이미 이름난 다른 기성 예술가들에게 밀려서 소외되는 지역이 아니라 아직은 큰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발전을 응원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그런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이 장적이.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시 공간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관급 미술관, 단원미술관이라든지 경기도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아예 상업 활항을 몇 개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나 대안공간 같은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개관한 원곡동의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가 그나마 유일했었는데 이마저도 2017년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예를 들자면 아르코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도 전시 공간 제공자한테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발표 공간들을 되게 소규모이더라도 그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자생적으로 전시 공간들이 먼저 생겨나고
이곳들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공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안산에도 공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있다면 이제 막 안산에서 문을 열고자 하는 젊은 기획자나 뭐 예술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부동에 이제 작업실이 있는데요. 작업실의 일부를 전시장처럼 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공간들이 최근 유행하고 또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라는 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공간들, 이런 작은 공간들을 거점으로 관내 미술관과 협업이나 네트워킹을 할 수도 있고,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존의 미술관에서는 펼쳐 보이기 힘든 실험적이고 다양한 예술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거점들을 기준으로 문화 거점이 돼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혼자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생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30대가 된 시각예술가로서 안산에는 예술인 대상 시간제 보육시설 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예술가의 자녀 보육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르포에서 자녀 돌봄 시설을 2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부 서울에 있죠. 그래서 그리고 안산시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있다고는 하는데 예술가의 생활 패턴과 상황에 맞는 보육시설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가 같은 경우는 작업실이나 예술 공간이 사실은 필수적인데 신진 예술인들한테 공공 레지던시라는 것은 너무 장벽이 높고 개인 작업실을 또 임대하기에는 대부분 프리랜서인 우리들한테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순수 창작을 위한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필수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타 서울문화재단이나 각국 경기문화재단들이 하고 있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신진예술인과 소규모 예술단체가 공간을 유지하며 연구하고 창작할 수 있게 돕는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일은 결국 청년 예술인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이 안산에서 살고 싶고 더 나아가 살면서 또 예술을 하고 싶게 만들려면은 결국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예술인을 위한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안산문화재단 담당자 선생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앞담화를 한번 해봐라 하고 이런 판을 깔아주셨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얘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저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로로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바이올린이랑 기타를 루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바이올린이랑 기타로 기악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작가님과 다르게 외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연구가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외부 아티스트들이 봤을 때 안산에서 공연을 하고 싶고 그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야 청년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취지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들이 좀 보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고동락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산이랑 연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감사하게도 매년 안산에서 뽑아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산에서 왔을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은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공연을 했었을 때가 안산에서 그 예술의 전당? 네, 거기에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너무 좋은데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었거든요. 근데 주말이면 보통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근데 진짜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가 9월인가 10월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번 이렇게 공연을 더 이렇게 하러 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공간은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공간은 좋은데 공연을 이렇게 뭔가 생활 밀착형으로 공연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이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간이 좋은데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더니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에 대한 청년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청년들이 와서 공연을 할 장소도 없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공연들을 만들어서 선보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공연 그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 같은 개인적인 경험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2,000번 정도 공연을 지속해 왔는데요. 저 8년 정도, 8, 9년 정도 2,000번, 3,000번 정도 공연을 지속해 왔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는 서울거리 아티스트라는 그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 서울 365 거리 공연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청춘 마이크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포시에는 김포 버스킹, 용인시에는 용인 버스킹, 그다음에 또 어디죠? 네, 고양시에는 고양 버스커즈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산은 사실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제가 오기도 했고 또 동고동락이라는 사업들 덕분에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발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뭔가 그 버스킹이라는 그런 용인 버스킹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공연을 계속 주기도 합니다. 매달 지원을 하고 매달 이렇게 지원해서 공연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마련을 시키거든요. 더 좋은 퀄리티 있는 공연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안산에서 되게 유명한 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리곡 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안산시 내에서의 아티스트 또는 그 아티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고 그 축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부 다른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아티스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또 교류를 하고 이런 자리가 점점점 많아진다면 안산 시민을 위한 공연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안산 시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잘 한다면 이 안산시 내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안산시가 되지 않을까. 공연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신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산시에서 가장 장점이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도들이 저는 굉장히
거의 감명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되게 막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도조차 안 하는 도시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주시거나 또는 발전시켰다면 조금 더 좋은 안산시, 문화하기 좋은 안산시, 아티스트들을 위한 그런 안산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력이 없는 신입은 어디서 예술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저도 이와 같은 고민을 꽤 많이 했었고 어떠한 예술활동 지원도 받아보지 못한 비루한 예술가인 제가 아예 경력이 없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거나 처음으로 예술활동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예술가들을 대변해서 어떤 지역문화재단의 마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되는 생애주기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혜택은 부족한 편입니다. 비단 예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은 허울 좋은 표몰이 수단일 뿐 과거에 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고 그런 만큼 더 다양한 정책과 보호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중 특히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은 문화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력이 없는 그리고 처음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보호망의 역할을 시나 지역문화재단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어디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든 작품은 어디에서 전시하거나 상영, 설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전시 공간들을 찾아보면 처음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시작하는 예술가라는 이유로 선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처음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20대 예술가들의 경우 어느 정도 자신의 예술 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예술 활동을 시도조차 할 수 없거나 그것을 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힘겹게 자신의 예술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비참한 저주가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예술가로서의 눈을 뜬 예술가는 쉽게 그것을 감거나 포기하지 못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인 것을 빼면 대부분의 상황에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이 존재들, 특히 국공립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떤 전국 단위 지원 사업은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죠. 그래서 그것에 신청을 해서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예술활동을 해야겠다는 엄두도 나지 않고 또는 포기하고 다른 지역 공모나 어떤 다른 공간에서 하는 공모에 낸다고 하더라도 이 초라한 예술활동 경력 때문에 본인만의 참신하고 실험적인 예술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경력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경력이 없는 예술가들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면 지원 사업에서 자신이 더 돋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이 또한 경험과 경력이 부족한 것에서 오는 불리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지역문화재단과 시에서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것은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예술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 기반의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도 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과정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례로 안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예술가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를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어떤 신생 예술가들을 위한 자리도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만들어 놓는다면 지역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그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작, 활성화 그리고 창작 기반 조성과 같은 목표를 이루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예산과 사업을 더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문예술 지원 사업의 선정 결과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문화예술계에서 자리를 잡은 경력이 많은 작가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분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요. 다른 도시에서 또는 다른 더 많은 전시 경력과 유명세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업에 제출을 해서 물론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선발이 되었겠지만 어떤 이런 그들의 신규 창작물을 제작하는 조건보다는 그 이전에 예술가가 어떤 활동 이력이 있는지 얼마나 탄탄하게 서류를 작성했는지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벽 앞에서는 경력이 없는 청년 예술가 또는 처음 예술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의 예술가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도 비벼볼 만한 언덕이 없다고 느끼고 좌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에서 나도 선정이 되려면 저런 사람들 정도의 경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지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의 심사가 계속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을 기반으로 예술활동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예술가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지역 기반 예술가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문화재단이 직접 사업 목표로 세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작 활성화 그리고 창작 기반 조성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문제로 이야기했던 경력이 없는 예술가들이 이런 경력이 많은 예술가들로부터 그들의 노하우를 전달받거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에서 드러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 경력이 많은 예술가들이 좀 더 지역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그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어떤 지역 기반의 청년 예술가들, 처음 예술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작가들이 조금 더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선정되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술 활동을 해온 선배의 경험을 지역에 있는 후배 예술가가 흡수함으로써 그런 선배 예술가가 했던 어떤 오류나 실패를 이 후배 예술가가 똑같이 겪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은 예술가들이 또 그 후배에게, 자신의 후배에게 또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경험들을 전달해주고 함으로써 조금 더 어떤 예술가들이 기반을 닦을 수 있고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전문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선정된 경력이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 활동을 어떤 사업 계획에 기술한 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산시에서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예술 창작 지원 사업이 된 그거와 별개로 지역문화부에서 조금 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장치들을 마련을 해서 지역 주민이나 어떤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조금 더 어떤 스킨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어떤 예술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활동이 조금 꺼려지는 예술가라고 하면 애초에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이런 경력이 있는 전문 예술가가 멘토로서 그리고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력이 없는 청년 예술가는 멘티로서 서로의 어떤 경험과 예술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막 예술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력이 없는 신임 예술가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내가 도대체 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단이라던가 지역에 예산이
없다면 사실 그 지역에서 계속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창작 기반을 문화예술 이런 기반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특히 경력이 없는 예술가라고 해서 그들의 예술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돕고, 재단에서 일이 많겠지만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 결실로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이란 열매로 돌아갈 것이고, 그런 문화예술의 진흥, 창작 기반 조성, 또는 우수 콘텐츠의 제작 및 확보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경력인 중고 신인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세 가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의 연극영화과에서 연기를 전공한 분이 계시고요. 졸업과 동시에 유명 극단에서 활동하며 총명받는 배우로 알려지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좋아서 20대를 불태웠습니다. 돈도 안 되는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버티던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깁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잠시 연극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5년 뒤 다시 돌아왔는데 그의 무대는 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역시나 연기자로 열심히 활동하며 많은 무대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졸업하고 한 우물만 파면 될 것 같은 그에게 연출이라는 새로운 직업에,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로에서는 10년차 나름 소위 말하는 시천마루 짬밥이 있는 배우지만 연출가로서는 신인인 그에게 새로운 무대는 어디 있는 곳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선생님을 쫓아 10년 동안 굳은 일 다 해가며 조연출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작업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출가로서 새로운 작품 활동을 하기를 결심했는데 그 10년의 경력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나 신인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를 조금 제가 과장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만약 지금 위의 세 가지 사례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예술을 응원할 수 있을까요? 최근 그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이슈 중 하나가 경력 단절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혹은 출산으로 인해서 잠시 떠나야만 했던 그런 여성분들의 제일 취업 문제는 사실 뭐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기업들이 그 협력해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그 과도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단 어떤 거기에 문제일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데요. 언젠가 고1 때까지 고인 한 선생님께서 실제로 저한테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여자 배우가 연기를 오래 하고 싶으면 결혼을 빨리 하고 애를 빨리 낳아서 키우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애가 유치원 정도 갈 나이가 되면 너 그때 30대 초반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무작정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문체부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 문화재단 지원 사업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신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최근 2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혹은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데뷔 10년 이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의 같이 최근 2년의 경력이 없고 데뷔 10년을 초과했다면 그 예술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정작 어떻게 보면 그들도 똑같은 신인인데 중고 신인인데 오로지 인맥을 통해서 역시나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것일까요? 몇 해 전에 3.15 창고극장이라는 곳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중에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 저희 이 페스티벌, 일종의 축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그 3.15 창고극장에서 진행했던
창고 개방 파티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레퍼런스를 가져오게 된 곳인데요. 거기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유를 막론하고 경력이 단절되었던 예술가를 추천받아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무척 적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회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건 작은 꼭지로나마 그런 포지션의 변경 혹은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던 소위 물경력 예술가들의 기회를 줬던 그런 조금 뜻깊었던 사업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런 현장성과의 어떤 괴리감도 있고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가들을 만족시키며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근데 동등한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적어도 예술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막말로 대기업 삼성도 모든 4년제 대졸자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학점으로 커트라인을 잡고 토익 점수로 커트라인을 그런 잡는 곳들은 저희들이 취업 못하면 그것조차도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지원 사업의 방향이 물론 아까 앞서 범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잘 나가는 주류만을 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위로할 수 있다는 그런 예술이 정작 소외된 예술가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과연 그런 예술을 향유한다고 한들 관객들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예술의 위대함은 가장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그 예술의 위대함은 그런 식으로 무시받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공의 지원만을 기대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거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기대만 하고 있다면. 하지만 잘 찾아보면 분명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의 판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예산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공의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더 많은 큰 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죠. 대표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혹은 사례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프린지 페스티벌이 있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심지어 여기는 10만 원의 참가비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나봤자 엠빵을 해요. 모든 참가자들이 엠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해봤는데 7만 원 들어온 것 같아요. 10만 원을 냈는데 7만 원이 들어오고 심지어 그날 각각 오지게 더워요. 속된 말 엄청 더워요. 그때는 상암동에서 했기 때문에 축구장을 빌려서 하거든요. 지금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새로 만든 문화비축기지라는 그런 또 새로운 어떤 판이 생겨서 그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화장실, 객석, 어디 트랙, 어디 문화 다양하게 자신의 예술을 뽐내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들 혹은 준비했던 것들을 다 펼치고 많지 않은 관객들이 좀 함께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놀면서 즐기는 무대여서 저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안산문화재단 당시에 직원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시고 그때 좀 놀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공연을 안산에서 다시 공연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았던 여기 안산문화재단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다니시면서 좋은 작품들을 또 찾으시려고 하고 안산 지역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서치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한편으로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도시들은 사실 이런 프린지 페스티벌 등을 해서 많은 소위 말하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무대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안산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3년 전부터 동고동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소위 말해서 물경력부터 해서 경력이 없는 분들까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판이 물론 어느 누구보다도 두렵고 걱정되고 무섭겠지만 창작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두려움이 어떤 방해 요소가 될지 그런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이렇게 도고동락이라는 예술가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기를 내셔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역할은 예술가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더 많은 화학 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현실적인 돈, 그런 어떤 기회 이런 것들보다도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액션이 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처럼 용기를 내서 나와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발제를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와 여기 상상대로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구 아동에 위치한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대로에서 일하고 있는 문지원입니다. 발제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중앙동이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처럼 안산에서 일하거나 생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 상상대로는 작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안산시 첫 청년 공간입니다. 안산 청년들의 주체성을 살리고 사회적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활동을 해왔습니다. 청년 공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안산 청년들 그리고 안산시와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문화 영역 쪽에도 조금씩 관심이 생겨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에서는 문화예술분과 활동을 하였고 안산시 협치협의회에서는 문화복지분과위원으로 안산시의 청년 문화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청년 예술인 분들에 비해서는 당사자성이나 현장성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청년 예술인 분들의 주체적인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어 발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예술인과 상상대로 지금 청년 예술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는 지하 1층 다목적실은 상상대로에서 청년 예술인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신 거울을 이용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로 춤, 공연, 노래 연습 공간으로 무료로 대관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지하 다목적실 공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안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몇 분과 청년 활동가들이 전신 거울과 앰프, 빔 프로젝터 등을 갖춘 좌식 공간의 필요성을 안산시에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족하지만 지금의 소소한 문화 공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제 1년차 활동을 할 때 작년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상상대로에서는 청년 아뜰리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진행한 것이 있는데요. 안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2명이 상상대로에 찾아와 제안을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상상대로의 지하 1층, 2층 이런 공간 곳곳에 청년 예술인들의 그림, 조형물 등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부족한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항유할 수 있는 전시 관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주체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동안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활동을 지켜본 청년 예술인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예술활동의 내용은 매력있고 독창적이며 무엇보다도 전문적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에 기관 같은 곳에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 그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일자리,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공간 지원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의 필수적인 것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도 그런 자리로 마련이 된 것이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자리가 참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예술인 분들의 의견, 고민, 현황을 모두 담아내는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으로 안산시 문화예술 및 청년사업 방향성에 대한 담론화가 앞으로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할 때 저는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청년예술인 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이야기가 담긴 동고동락 프로젝트를 3년째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체성을 높이는 좋은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주체성이란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는 확장성이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있고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제를 준비하며 청년 예술인 몇 분께 조언을 구했는데요.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 중에 조금만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를 여쭙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더 활발하게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단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아마 예산이란 현실적인 부분으로 인해 조금 아쉬운 지원 사업이 안산에서는 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개별 특성에 맞게 지원 사업의 모집 분야와 대상이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를 통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 청년 예술인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 출신인 예술가들도 계시고 안산은 아니지만 안산에서 하고 싶은 예술가, 경력이 짧은 혹은 물경력인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에 따른 디테일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는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상상대로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예산을 많이 들이지 못해서 혹은 진행하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이 확장성이라는 무기를 끊임없이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힘을 쓰고 더 확장된 지원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의 활용에 대한 의견도 제가 만난 청년 예술인분들이 많이 주셨는데요. 넓고 작은 여러 공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청년 예술인분들에게 그리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안산 시민이나 청년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 공간으로 가는 방향은 오늘과 같은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시작으로 앞으로도 또 그런 구체적인 주제로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오늘 사업의 담당자인 하예진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 예술인들의 이야기장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그 모임이 꾸준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상상대로에서도 문화재단과 함께 청년 예술인 분들과 함께 꾸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해요. 동고동락 화이팅!